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자파 대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파 하면은 흔히 EMI라고 알고 있습니다. EMI. 이제 EMI는, 이제 나쁜 의미죠. 나쁜 의미. 그러니까 이제 좀 영향을 주는 거. EMI. 그래서 이제, 근데 또 EMC라는 말이 있습니다. EMC. EMC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이제 회로나 내 제품이 전자파가 이제 많은 상황에서 잘 적응을 하는 이제 그런 내성을 가진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EMI는 좀 이제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전자파를 막 이렇게 내보내는 거고, 이제 EMC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내 제품이 상당히 좀 잘 적응하고 이제 동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책은 많이 사고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좀 생각을 했지만, 물론 이제 요 책을 뭐 한 번씩은 다 봤습니다. 이제 원서는 이제 영어가 짧아서 이제 좀 보지는 못하고 좀 중간중간 좀 그림 참조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 좀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일부 외에는 사실 좀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틈틈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오토 책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요 밑에 두 권 요 책은.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사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EMC, EMI 대책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필터 설계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이제 PCB를 얼마나 또 잘 설계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사실 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보면은 이 책이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EMI라고 하면은 이제 전자기파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EMC란 말이 나오는데 일렉트로마그네틱 compatibility 해가지고 이제 양립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자기파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내 제품이 이제 그런 내성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EMI는 이제 방해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C는 이제 conducted emission, 그러니까 이 케이블을 타고 나오는 이제 그런 노이즈고, R는 이제 radiated emission, 그러니까 이제 공기적으로 방사되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EMS라는 것은 이제 내성입니다. 내성. 그러니까 이제 와이어로 타고는 노이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이제 견뎌내느냐 하는 거고,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레디에이티드 된 이제 방사 노이즈를 내가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이제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CSRS는 이제 susceptibility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CRE는 이제 내가 얼마나 이제 노이즈를 밖으로 이제 도선이나 방사 노이즈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적게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이즈를 적게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노이즈를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내성을 이제 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EMI는 이제 나쁜 것이죠. 그 다음에 EMS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니까 이제 EMI는 줄여야 되고 EMS는 늘려야 되는 거죠.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EM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적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외부의 노이즈는 이제 잘 내가 이제 어떤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 제품이 잘 동작한다.
그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총칭하는 말이 이제 EM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MI는 내가 내보내는 거, EMS는 이제 내가 외부 이제 그 노이즈로부터 이제 얼마나 내성을 가지고 있냐. 그 요 둘을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EMC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뭐 EMI, EMC를 거론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노이즈 발생원이 있는 거죠. 발생원이 있고 전달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수신단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플링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빅텀하고 리세터 이제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이제 우리 뭐 스마트폰에 이제 앰프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의도된 이제 전자기파죠. 이제 근데 의도치 않은 거 이제 모터를 릴레이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막 스위치 노이즈가 막 나는 그런 거는 의도되지 않은 이제 노이즈 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커플링 패스 전달 경로는 전원선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어떤 전도되는 방사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신단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 이제 방출도 하지만은 이제 수신도 하죠. 이제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까운 데는 이제 이렇게 가까운 때는 이제 뭐 와이어를 타고서 이제 발생될 수도 있고 멀리는 이제 방사되어서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의 3요소 해가지고 발생원 이제 그 다음에 전달 경로 수신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노이즈 경로는 이제 이렇게 와이어를 타고 이제 갈 수도 있고 방사돼서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EMC 비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 EMC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 완료 단계에서 이제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기파 시험을 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PCB를 바꾸고 막 케이블을 바꾸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또 해보지 않으면 또 아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초기 설계에 반영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경험이 그리 많지 않으면은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사실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책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그다음 경험적으로 이제 확립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PCB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회로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전원단에서 이제 디지털 회로를 가까이 배치하고 아날로그 회로는 저 멀리 배치하고 요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경험으로 쌓인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미리 이제 이런 우리 뭐 서적이나 이제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반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꾸게 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단계에서 이제 뭐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양산을 한 몇만 개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객이 이제 이거 EMC, EMI 문제가 있다 이래 되면 이제 대책해가지고 나중에 뭐 생산하는 거 다 이제 리워크 해야 되고 이러면 비용이 엄청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했다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이제 비용이 제일 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MI를 이제 얘기할 때 SI하고 P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I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호죠. 이제 소신호, 디지털 신호라든지 이제 아날로그 신호, 뭐 사인 웨이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제 구형파 신호에 대한 이제 이제 무결성,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라인도 사실 이제 보통 요즘은 스위칭 파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DC라도 이제 이제 그 DC에 떠 있는 이제 리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뭐 이제 이게 그라운드고 이제 5V라 그러면은 얘를 확대를 해보면 이제 막 이제 이런 스위칭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실려 있는 거죠.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 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제 막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실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EMI를 이제 페일시키고 이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신호의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특히 이제 그 디지털 신호 이제 구형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깨끗하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이제 시그널 이제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이제 SI에 대한 부분, 그다음 PI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SI, PI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이것이 대책이 잘 됐으면은 EMI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EMI 이제를 해결해 가지고 EMC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려 그러면은 SI와 PI를 이제 컨트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EMC, EMI 할 때 이제 그 SI, PI, EMI의 상관관계 이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EMI는 SI하고 PI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이제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I하고 PI 컨트롤 잘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만든 제품이 EMI를 방출 안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이제 내가 설계한 제품이 그 SI 신호의 무결성, 그 다음에 파워의 무결성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EMI가 이제 발생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SI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미션 시그널 퀄리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디지털 신호 이제 구형파의 요런 게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사나 이제 뭐 이제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제 크로스톡이라는 건 이제 두 선이 지나갈 때 이제 한 선에서 이렇게 막 노이즈가 튀면 막 이렇게 튀면은 이런 게 이제 요 선에다 이제 다른 이제 신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크로스톡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트나 스큐 그다음에 SIS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좀 공부를 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원 이제 스위칭 노이즈,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바운스, 뭐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SI, PI를 잘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EMI에 이제 적합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PDL이라는 건 이제 이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파워 라인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PI에 해당되는 이건 SI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SI의 원인과 뭐 발생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노이즈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제 이 고주파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전송 선로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이게 이제 클럭이 이제 좀 빨라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 상승 속도가 빠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요 오버슈트나 언더슈트가 많고 여기에 이제 섞인 것들이 뭐 수 메가에서 뭐 수백 메가헤르츠의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줄이는 게 이제 SI다.
SI를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제 PI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스위칭 노이즈죠. 이제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배터리로 표현을 해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전원에 이제 SMPS라고 해가지고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를 많이 쓰는. 그러면은 그 여기 이제 스위칭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PI의 가장 대책은 이제 그 SMPS의 스위칭 노이즈를 이제 줄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타임 도면으로 보는 거하고 그다음 주파수 영역으로 보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한다.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 타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우리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는데, 푸리에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 푸리의 변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측정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구형파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계측기로 이제 요거는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이제 보는 그 오실로스코프고, 얘는 이제 그 주파수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같은 주파수 분석기죠. 그러면은 요 신호를 이제 계측기가 이제 푸리에 변환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은 이제 요 여기에 섞인 어떤 사인파들의 이제 차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10메가헤르츠 클락이니까 10메가의 사인파가 이제 제일 메인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형파를 하는 이제 서드 뭐 이런 이제 홀수 차수의 이제 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요런 파행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요런 구형파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그 SMPS 이제 스위칭 이제 그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입니다. 그러니까 전류 파행이 사실은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에 스위칭 온오프 할 때마다 링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줄이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 EMI 대책 이제 시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링깅이 이제 이렇게 과도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불의 트랜스폼 하면은 또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EMI 이제 규격을 오버하는 이제 그런 걸로 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예, 스큐와 지트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스큐는 내가 이제 원래 입력 파형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지연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스큐고, 그다음에 이제 지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큐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코프로 찍어 보면 이제 고정돼 가지고 딱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요 차를 이제 스큐라고 하는데, 지트는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어떤데 요렇게 나왔다가 어떤지 요렇게 나왔다가 이제 쫙 그런 거 이제 이 지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돼 가지고 EMI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예, 아이 패턴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을 이제 그 아주 고주파 뭐 기가헤르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걸 합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내는데 이제 이게 만일에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구형 파형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주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찌그러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찌그러지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뭐 1, 0, 1, 0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약간 요 정도면은 이제 1, 0으로 인식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이제 우리 이제 CPU가 1인지 0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제 요런 걸 이제 I 패턴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은 이게 이제 약간 좀 요런 식으로 이제 요 안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제대로 나타나면은 오케이.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좁아지면은 요거는 NG.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필터 이제 RC 값을 이제 수정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된 놈을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또 응답 특성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보조 폴락 그리고 뭐 이제 위상차 보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요거에 적정한 이제 RC 값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렇게 된 걸 요렇게 만들어야 이제 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맥스웰이 이제 정립한 이제 그 네 가지 식에 의해서 이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 속도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 한 번, 자기장 한 번, 전기장이 발생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또 발생하면은 이제 전기가 이제 흐릅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전파가 파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가 자기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장이 다시 또 이제 전기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퍼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제 니어 필더, 파 필더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니어 필드에서는 이제 자기장의 역할보다는 어떤 이제 전기장의 이제 역할이 이제 그러니까 베일을 내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훨씬 전기장의 에너지가 훨씬 높다는 것이죠. 이제 높다는 것이고, 그다음 가까운 필드에서는 사실 자기장의 영향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이제 방사 노이즈, 그러니까 아까 RE 시험을 할 때는 이제 저주파 대역은 이제 이렇게 폴 안테나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가면 이제 수평 수직을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안테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그러니까 그 대역에 맞는 안테나로 하는데 보통 한 4단계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이제 대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기장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장의 효과가 이제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측정한 대상이 이제 EUT라 그러는데, 여기 있으면은 이제 가까운 쪽에서는 전기장에 이제 의한 이제 전자기파 EMI가 이제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방사가 쭉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에너지가 같아집니다. 전기장과 그러니까 자기장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장은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좀 작아지고, 자기장은 이제 거리가 멀을수록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기 중으로 방사했을 때는 서로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방사가 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장은 우리가 이제 요 다이폴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콘덴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장을 주고받는데, 얘를 이렇게 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반을 툭 잘라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붙인 게 이제 요 다이폴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요 다이폴 안테나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제 우리가 이게 페루포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요 루프 안테나를 써서 이제 측정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EMI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EMI라는 것은 이제 SI와 PI, 그러니까 시그널 인테그리티와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인테그리티, 요 두 개를 이제 컨트롤을 잘 해야 우리가 EMI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쪽에 나쁜 영향을 주는 EMI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터 설계를 잘 해가지고 EMS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걸 우리가 필터나 자폐를 잘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잘 하고,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제 그런 걸 합쳐가지고 이제 EMC라고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MI라는 이제 것은 이제 이게 공기적으로 방사되는 어떤 노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소스원에서 가까운 거는 이제 가까운 장에서는 이제 전기장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질수록 이제 서로 같아지는 이제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쪽에 전기장을 측정할 때는 이제 요 다이폴 안테나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을 측정할 때는 루프 안테나를 쓴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